여러분, 요새 쉽게 지치고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오래가진 않으셨나요? 혹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거나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증상들은 몸에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팀이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 그룹 3명 중 2명은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절반이 넘는 노인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결핍은 심하면 사망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 만큼 나이 들어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고기 몇 점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지는 등 단백질 섭취 시 소화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때는 고기와 함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파인애플을 같이 먹거나 배나 키위와 곁들여 먹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을 고기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도 많습니다. 아마 그중 콩이나 두부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는 달걀, 우유,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사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고기를 삶아 먹거나 회나 낙지도 좋아하시고 나물도 드시는데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친구도 자주 만나면서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드셨을 테지만 나이 들어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식구들이 저녁에 들어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한은 그냥 밥에 나물 몇 가지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가 되면 더더욱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요새 손톱도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도 작년보다 너무 가늘어져 탈모 증세를 보이고 있는 60대 강 씨가 있습니다. 강 씨는 평소에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보다는 밥에 김치와 나물을 곁들여 식사를 합니다. 나이 드니 이도 안 좋아지고 소화력도 떨어지니 고기를 안 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계란도 굳이 끌리지 않았고 나물을 워낙 좋아했던 강 씨였습니다. 딸이 강 씨의 집에 올 때면 항상 생선이나 고기를 사오지만 이것들은 매번 유통기한이 지난 채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사온 거 왜 안 먹었어? 단백질 챙겨 먹어줘야 한다니까. 요새 상처도 잘 안 낫는다며. 그래서 딸은 강 씨의 집에 올 때마다 미리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고기를 가져옵니다. 다른 양념을 넣어서 요리하지 않고 물에 삶아 수육으로 먹으면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이 직접 챙겨줄 때만 강 씨는 단백질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강 씨는 몸이 잘 붓고 쉽게 피곤해지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강 씨는 안 되겠다 싶어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딸의 말대로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 씨의 시어머니는 90이 넘으셨지만 소화에 지장 없이 아침에 매일 삶은 계란과 배추 된장국을 먹습니다. 강 씨도 시어머니처럼 해봤지만 아침에 밥은 영 끌리지 않아 삶은 계란 2개와 야채 샐러드를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 현미 콩밥을 해먹으며 식물성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줬습니다. 그 밖에 김이나 브로콜리,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했더니 한 번에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서서히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씨는 고기도 이 부위 저 부위 먹어보면서 소화가 안 되는 부위는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류를 섭취해주면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몸의 이상을 느껴 증상의 원인을 직접 찾아보고 그에 맞게 식단을 조절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겨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노화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귀찮아서 그냥 평소 하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진 않으셨나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가보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나 TV를 보며 전문가 분들이 말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정확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면 더더욱 정확한 원인을 찾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강 씨처럼 단백질이 몸에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감소증, 즉 근육과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외에도 단백질은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피부나 모발뼈, 손톱 전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인 항체를 구성하고 이런 면역 세포는 감기나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런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재생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위험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몸에서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매 끼니마다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먹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첫 번째는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복부나 다리, 손발이 주로 붓는다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몸이 붓는 증상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선 부종인지 그냥 살이 찐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발목 주위나 발등을 손가락을 이용해 눌러보면 됩니다. 만약 부종이라면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살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주 느리게 나타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혈관 바깥쪽으로 체액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누른 자국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이는 부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체액이 약 4에서 5리터 정도 이미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혹시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진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다른 영양소들은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부족하게 영양소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단백질이 부족한 영양소를 대신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단백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을 경우 혈액순환이 안 돼서 특정 부위에 체액이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관에 남아있어야 할 체액이 밖으로 나와 세포 사이사이에 쌓여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만약 부종이 생긴다면 단백질을 좀 더 신경 써준 식습관과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생활 습관으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두 번째는 쉽게 손톱, 발톱이 깨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손톱 끝이 갈라지고 손발톱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진 않으신가요? 손가락, 발가락 끝에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는 등의 습진 증상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영양분이 제일 도달하기 어려운 손발 끝에서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톱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톱이 쉽게 갈라지면서 부서지는 증상이 있다면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잘 부서지는 이유는 철분이나 비타민 B가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케라틴은 손톱의 제일 끝부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케라틴이 제 역할을 해야 손톱이 갈라지는 현상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케라틴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걀, 우유 등의 고단백 음식을 먹어 케라틴의 손실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케라틴이 부족해지면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깨지는 것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샤워를 하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거나 모발이 들쭉날쭉한 것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머리카락도 손톱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케라틴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경우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모발에는 단백질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지면 금방 탈모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탈모는 노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신경 써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신호 세 번째는 면역력 감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잘 걸리고 대상포진 및 장염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쉽게 낫지 않고 오래가기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몸에 단백질이 충분치 않으면 면역세포가 빠르게 증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도 잘 옮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나도 바로 감기에 걸리는 것은 면역세포가 부족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인간의 몸에서 잘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키우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돼지고기에는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재료인 아연과 철분뿐 아니라 라이신과 류신, 아르기닌 같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면역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셀레늄도 육류 가운데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 감미료나 과당 가득 들어간 특히나 카라멜 색소로 양념한 고기보다는 집에서 수육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고기가 소화가 너무 안 된다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나 소화효소제를 같이 먹어도 되고 고기 대신 마찬가지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생선으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은 물론 좋은 지방과 각종 무기질 등의 영양소도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흰살 생선이나 굴에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조개류나 오징어, 문어, 게, 붕장어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등어, 꽁치, 삼치, 가자미, 연어 등도 아주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신호 네 번째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쉽게 피로하고 어지럼증이 느껴진 적은 없나요? 이때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 근육은 돈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육이 빠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최근에는 근감소증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등록하는 나라가 하나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처음 나온 것은 2016년 미국에서였고 그 이후로 5년 뒤인 2021년에 우리나라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 명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가 근감소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들다. 둘째, 계단을 10개 이상 오르기 힘들다. 셋째,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넷째,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적이 있다. 다섯째, 약 4.5kg 무게의 물건을 들어서 나르기가 힘들다. 여섯째, 방 안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걷는 게 힘들다. 이 6가지 중 2-3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걷기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고 반드시 헬스 등의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하루 1g의 단백질, 즉 만약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먹어주면 좋지만 나이 들어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은 1kg당 1.2g, 즉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미자도 근감소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 약용작물 중 생산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대 치과대학과 실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오미자에는 근육과 뼈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미자에는 비타민 AC보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휘잔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필수 아미노산까지 두루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미자는 수확한 뒤 열흘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미자청으로 만들어 보관하거나 말린 것을 구매해 냉동 보관해 차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청의 경우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오미자를 설탕과 1:1 비율로 섞어 유리병에 넣고 서늘한 곳에 설탕이 녹아버릴 때까지 보관한 뒤 냉장고에 3개월간 숙성시켜주면 됩니다. 오미자차의 경우 말린 오미자 한 움큼을 깨끗이 씻고 찬물 1리터와 함께 하루 정도 우려내고 건더기를 건진 뒤 마시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신호. 첫째,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이 있거나 둘째, 쉽게 손발톱이 깨지거나 모발이 얇아지는 현상. 셋째, 면역력이 감소되어 감기 등 질병에 잘 걸리는 현상. 넷째,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 등이 느껴지면 식습관에 단백질을 많이 추가해 주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에 몇 그램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해 식단을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60kg을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60에서 72g을 먹으려면 몇 끼마다 어떤 음식을 얼마 정도 추가해줘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몸무게에서 1에서 1.2배를 곱해 그 정도 드시면 됩니다. 우선 새끼를 먹는다는 가정하에 따로 단백질을 추가해주지 않아도 밥이나 나물 등의 반찬만으로 하루 총 20g의 단백질 정도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60kg이라면 나머지 40에서 50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먹어주면 좋은데 이를 3으로 나누면 한 끼당 13에서 17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한 끼당 13에서 17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하려면 한 끼를 먹을 때 계란 2에서 2.5개를 추가해서 먹거나 두부 3분의 2모, 살코기 손바닥 반 정도, 생선 작은 토막 1.5개, 닭가슴살 반 토막, 우유 1컵 반,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몇 끼니마다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60kg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이보다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고, 적게 나간다면 여기서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경우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과하게 먹지 않는 이상 노른자까지 먹어줘도 크게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흰자만 골라 먹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 렌틸콩 반컵에는 단백질 9g뿐 아니라 칼륨과 엽산,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고 병아리콩 반컵에는 단백질 7g과 함께 칼슘, 식이섬유, 철과 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식사에서 단백질을 놓쳤다면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음으로써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100g당 무려 단백질이 19g이 들어있고 이 밖에도 마그네슘, 망간,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단백질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보충제에는 가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는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다른 좋은 영양분이 같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계속 먹는 것보다는 여러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돌려가면서 균형 있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 중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장이 부글부글할 수 있고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하고 변도 잘 안 나온다면 그런 음식만 피해주고 나머지 음식은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동물성 단백질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품도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과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주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노후에는 경제력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노후 건강에는 근육과 면역세포가 중요합니다. 이런 근육과 면역세포의 필수적인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나물에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단백질들을 조금씩 식단에 추가해주면서 하루 권장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잘 챙기시어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